최근 축제장이나 관광지에서 터져나오는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곤 하죠. 하지만 18세기 조선 후기 한양에서는 쌀 3천석을 싹쓸이해 도성 전체에 숨통을 조이고 1억 천금을 노렸던 거상들이 있었습니다. 30만 명의 인구가 밀집했던 당시 한양에서 평상시 1석에 동전 4,5냥 하던 쌀값은 순식간에 15, 30냥 이상으로 최대 600%나 폭등했습니다. 과연 이 전대미문의 식량 위기는 하늘이 내린 흉년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많은 이들은 가뭄과 홍수 혹은 한강의 결빙 같은 자연재해를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참상의 본질은 사람이 파놓은 거대한 덫이었죠. 경강상인과 거상들은 삼남 지방의 흉년이나 조운선 운항지체를 틈타 쌀을 사재기하고 비밀 창고에 은닉했습니다. 공급망을 철저히 틀어막고 폭리를 취하는 인위적인 매점 매석, 즉 도고가 도성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진짜 주범이었던 셈입니다. 18세기 조선 한양이 이토록 손쉽게 식량 위기에 빠진 데에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었죠. 상업 경제가 발전하고 대동법이 정착되면서 한양 인구 3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시장에서 쌀을 직접 사 먹는 도시 소비자로 변모했죠. 주민 대다수가 시전 상인과 경강 상인이 쥐고 있는 외부 쌀 유통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쌀 한 톨조차 스스로 생산할 수 없던 도성의 구조는 거상들에게 더없이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군요. 한양의 밥줄을 쥐고 흔든 핵심 세력은 한강 물길을 장악한 경강상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500석에서 1000석급에 달하는 대형 경강선 천여 척을 운용하며 삼남 지방의 세 곳과 사송미 유통망을 완전히 독점했죠. 나아가 마포와 용산, 서강과 두모포 일대에 사설 곡물 보관 창고를 짓고 수만 석 단위의 쌀을 집하했습니다.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공급 물량을 마음대로 조절하며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했던 셈이네요. 거상들의 매점 매석은 농촌의 절박한 처지를 파고드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봄철 춘궁기나 벼가 한창 자라는 시기에 자금이 부족한 삼남 지방의 지주와 농민들에게 현금을 미리 빌려주었죠. 그리고 수확기가 다가오면 당시 쌀을 시세보다 30%에서 50%나 저렴한 가격에 미리 사들이는 입도선매를 단행했습니다. 피땀 흘려 농사지은 농민들의 쌀은 이미 추수도 전에 거상들의 소나기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말았군요. 수천 석의 쌀을 싹쓸이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지만 거상들은 무거운 은괴를 직접 나르지 않았습니다. 상인들 사이에 유통되던 신용 어음인 환표와 어음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수천 냥 단위의 결제를 순식간에 처리했죠. 장거리 운송의 위험과 한계를 극복하며 자금 회전 속도를 극대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거대한 투기 자본은 도성의 식량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거상들의 계획은 계절의 변화까지 치밀하게 계산해 넣었죠. 10월과 11월 수확기에 저가로 수천 석을 비축한 뒤 한강이 얼어붙는 한겨울을 기다렸죠. 12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약 60일에서 80일 동안 한강이 결빙되면 삼남에서 올라오는 조운선과 사선의 운항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물류가 전면 차단되는 1월과 2월에 공급을 걸어 잠그고 가격을 2배에서 3배로 올려 방출하는 잔혹한 기획 매점이었네요. 쌀의 씨가 마른 도성 밖, 거상들이 싹쓸이한 곡물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들은 마포와 용산, 서강 나루터 배후의 깊은 야산과 민가 은밀한 곳에 관아의 감시를 피한 비밀 토굴과 사설 창고를 구축했습니다. 이곳에 무려 쌀 3,000석, 무게로는 약 270톤에서 450톤에 달하는 엄청난 곡물을 감쪽같이 숨겨두었죠.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동안 거대한 곡창은 어둠 속에서 탐욕의 시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은닉 수법 역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밀했습니다. 폭우로 들어온 쌀을 대낮이 아닌 야간에 지게꾼과 달구지로 운반하여 서소문 밖과 남촌 일대 민가 뒤편 토굴로 분산 입고했죠. 관아의 수색에 대비해 가마니의 표식을 모조리 지우고 300석에서 500석 단위로 10여 곳에 차명으로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자가 소비용이나 친척의 위탁미로 위장하여 법망을 철저히 무력화하려 했던 셈이군요. 토굴에 3,000석을 쌓아둔 거상들은 시장에 쌀을 한꺼번에 풀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출하 담합을 통해 하루에 겨우 수십 석씩만 극소량으로 방출하며 극단적인 가짜 품귀를 유지했죠. 쌀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며 시세를 계속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평상시 일석당 사로온 양이던 쌀값은 18냥에서 22인냥까지 4배 이상 치솟고 말았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품귀 현상은 도성 백성들의 삶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죠. 도시 영세민과 하급 군교는 물론 양반들조차 끼니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게 값이 된 바가지 가격 앞에 절망했죠. 결국 극에 달한 굶주림과 분노는 종로 일대 쌀가게를 무력으로 습격하는 타미 사건으로 폭발했습니다. 거상들의 탐욕이 빚어낸 가짜 결핍이 도성의 치안과 사회 질서를 일순간에 마비시킨 것입니다.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이 거상들이 거머쥔 이익은 천문학적인 규모였죠. 평상시 12,000냥에 매입했던 쌀 3,000석을 폭등기에 처분하여 무려 4만 5만 냥, 최대 7만 8천 냥에 달하는 순수 매매 차익을 챙겼죠. 이 막대한 수익은 당시 한양 도성 안에서 대형 기와집 100여 채를 한꺼번에 사들일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투기로 일궈낸 부의 이면에는 수많은 이들의 생존을 담보로 한 비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네요. 거상들이 이토록 대담하게 투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권력층과의 추악한 결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관아의 고관과 권문세가 그리고 왕실 소속 기관인 궁방에 뇌물을 바치고 창고에 궁방패를 내걸었죠. 궁방의 깃발이 걸린 창고는 포도청 관원조차 함부로 수색할 수 없는 치외법권지대로 둔갑했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백성을 지키기는커녕 부정한 독점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씁쓸한 현실이었군요. 탐이 소요로 도성의 치안이 붕괴 위기에 처하자 마침내 조선조정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포도청과 평시서의 관원들은 물론 암행어사까지 전격 투입하여 마포와 용산 일대의 비밀토구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죠. 첩보를 바탕으로 은밀한 은신처를 급습하여 숨겨져 있던 쌀 수천 석을 현장에서 샅샅이 적발하고 압수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던 민생 파탄 앞에서 국가 공권력의 강제 수색 작전이 단행된 셈입니다. 하지만 수색 과정에서도 거상들의 저항과 방해 공작은 집요했죠. 미리 뇌물로 포섭해둔 관청 내부의 아전들을 통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은밀히 입수했죠. 단속반이 들이닥치기 직전 가만히의 표식을 황급히 지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장해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부패한 하급 관리들과 손을 잡고 끝까지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던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졌던 것이죠. 증거가 드러난 독점 상인들에게 조선 조정은 가장 가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쌀 1,000석 이상을 은닉하고 방출을 거부한 자들을 시장 질서를 파괴한 도고지배로 규정했죠. 대전 통편 형전의 규정에 따라 주모자들에게는 장 100대를 치고 먼 섬으로 보내는 원도 유배형이나 목을 베어 매다는 효수형 등 극형을 내렸습니다. 민생을 볼모로 폭리를 취한 자들에게 국가가 내린 서슬퍼런 단죄였습니다. 범죄자 처벌과 함께 시급했던 것은 폭등한 쌀값을 안정시키는 일이었죠. 조정은 적발된 은닉미를 전량 몰수하여 진율청의 구율미로 전환하거나 상평창을 통해 시장에 방출했죠. 아울러 관가가 정한 공정 시세인 평판가로 강제 판매하게 하는 평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시중 폭등가의 50%에서 60% 선으로 쌀을 강제 유통함으로써 마비되었던 도성시장의 안정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비극이 반복될 뿐이라는 판단 아래 정조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죠. 1791년 정조 15년 영의정 체제공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 정권을 철폐하는 신의 통공을 단행했죠. 지난 200여 년간 시전 상인들이 누려왔던 독점 단속 특권을 없애고 자유로운 난전 상업을 공인했습니다. 특권과 결탁에 기댄 독점 구조를 제도적으로 혁파하려 했던 일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개혁 뒤편에서 거상들은 또 다른 탈출구를 찾아냈죠. 금난 정권이 사라지자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사상 거상들과 미국 도매상인 미도가가 손을 잡고 공식 시장 밖에서 거대한 암시장을 형성했죠. 이들 연합체가 3,000석에서 5,000석 규모의 유통량을 통제하면 한양 전체의 쌀값이 며칠 만에 다시 요동쳤습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자본의 독점 카르텔은 더 은밀한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생명력을 이어갔던 셈이네요. 18세기 조선 후기를 뒤흔든 미국 위기는 단순한 자연재해나 흉년이 낳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자본과 물류, 정보를 쥐고 있던 거상들이 재난을 기회 삼아 인위적으로 유통을 틀어막고 민생을 볼모로 잡았던 탐욕의 파국이었죠. 생존 필수품의 매점 매석과 권력층과의 유착은 국가의 통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평범한 백성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공동체의 안전보다 사익을 앞세운 독점 자본의 민낯이 역사에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쌀 3천석을 싹쓸이해 거대한 부를 챙기려 했던 자들의 최후는 참혹한 단죄와 거대한 상업제도의 격변으로 막을 내렸죠. 하지만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우리는 필수적인 자원을 둘러싼 사재기와 부당한 폭리의 그림자를 마주하곤 하죠. 삶이 팍팍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칠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원칙을 지키는 연대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하루를 보내신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에 평온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